저는 윤석진입니다. 38살이죠. 강남에 있는 고급 일식당 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내 서영은 36살인데 예전에 항공사 승무원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자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주변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결혼 후 5년째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서영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퇴근해서 돌아와도 반가워하는 기색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시큰둥하게 저녁 차려주고 TV 보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죠. 예전에는 제 직장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들어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별일 없었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결혼 생활이 이런 거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 앞 현관에서 누군가가 벨을 눌렀는데 문을 열어보니 장현우가 서 있는 거예요. 대학교 선배였죠. 한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석진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현우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정장도 명품으로 차려입고 손목시계도 비싼 걸 차고 있더라고요. 들어보니 IT 관련 사업을 해서 꽤 성공했다고 하네요. 서영이 나와서 인사를 나누는데 현우의 눈빛이 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오래 머무르더라고요. 와, 석진이 정말 좋은 분과 결혼했네. 부인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서영은 수줍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우가 서영을 보는 눈빛에서 단순한 칭찬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현우는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옛날 얘기도 하고 자신의 성공담도 들려주면서 말이죠. 서영도 평소보다 훨씬 활기차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석진아, 너도 이제 더 큰 걸 노려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점장으로만 계속 있을 건 아니잖아. 현우의 말에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였어요. 현우가 돌아간 후 서영이 말했어요. 현우 씨 정말 멋있네요. 나이도 비슷한데 벌써 그렇게 성공했다니.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부러워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서영이 저에게 불만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정말 현우만큼 매력적이지 못한 남자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현우가 서영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서영이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왜 그러는지 물어보니 현우가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오랜만에 만난 김에 동네 구경도 시켜주고 싶대요. 저는 뭔가 꺼림칙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어요.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현우는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저와 함께 만나자고 했는데 점점 서영하고만 따로 만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서영은 그럴 때마다 저에게 말해줬지만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현우 씨가 정말 배려심이 많네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금방 알아채시더라고요. 서영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인 제가 아내의 마음을 몰라줬다는 뜻인지
아니면 현우가 유난히 세심하다는 뜻인지 헷갈렸거든요. 현우는 서영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서영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인데 집에만 있기엔 너무 아까워요. 예전 승무원 시절처럼 다시 사회생활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서영은 그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고 했어요. 실제로 집에서만 지내는 게 답답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서영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한편 제 직장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본사에서 새로운 MD가 파견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34살에 당당하고 세련된 여자였어요. 첫 미팅 때부터 지연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점장님, 이 매장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더 발전시킬 여지가 많아 보여요. 지연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계속 제시했어요. 마케팅 전략부터 인테리어 개선안까지 정말 전문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의견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연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특별했어요. 다른 직원들에게는 냉정하고 날카로웠는데 저에게만은 유독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했거든요. 점장님과 함께 일하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분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서는 서영이 점점 무관심해지는데 직장에서는 지연이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서영이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말이죠. 오늘 현우 씨랑 만났어요. 쇼핑몰도 구경하고 카페에서 얘기도 나누고. 서영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요즘 들어서 처음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 이런저런 얘기죠. 현우 씨가 제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영이 현우의 말을 전해줬어요. 서영 씨는 이렇게 아름답고 똑똑한데 집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죠.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은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현우가 단순히 옛 친구로서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날 밤 서영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서영은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웃음기도 띠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랑 연락하고 있어? 현우 씨요. 오늘 만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게 정상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심한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에서도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연이 제 상태를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점장님, 오늘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혹시 가정에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저도 이혼 경험이 있어서 눈치가 빨라요. 지연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누군가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서영은 요즘 제 감정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지연은 이렇게 세심하게 봐주니까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도 서영은 현우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고 밝았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더라고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서영이 현우에게 끌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따지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서영 옆에 누웠는데 서영은 벌써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잠들기 전에 서로 하루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시간이 사라졌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뭔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서영이 정말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는 걸까? 답은 알 수 없었지만 불안감만 계속 커져갔어요. 현우가 다시 나타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서영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화장품도 새로 사고 옷도 예전보다 신경 써서 입기 시작했거든요. 요즘 예뻐지려고 노력하네. 그냥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나고 하니까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서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현우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는 건지 아니면 현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직장에서는 지연과의 업무가 점점 잦아졌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도 자주 하게 됐고 지연과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점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지연은 항상 이렇게 자상하게 배려해줬어요. 집에서는 서영이 제가 언제 들어오든 관심도 없는데 지연은 제가 피곤해하면 금방 알아채고 챙겨주더라고요. 어느 날 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보던 중이었어요. 사무실에는 저와 지연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점장님 정말 수고 많으세요. 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알아줘야 할 텐데. 지연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의미심장한 말투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냥요. 점장님 같은 분이면 가정에서도 분명 잘하실 텐데 요즘 표정이 별로 밝지 않아서요. 지연은 정말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숨기려고 했던 감정까지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연이 제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어요. 힘들 때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저는 언제든 점장님 편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서영에게서는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을 지연에게서 느끼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니 서영은 또 현우와 통화 중이었어요. 이번에는 아예 베란다로 나가서 조용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들어갔지만 서영은 급하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현우 씨요. 내일 또 만나기로 했어요. 서영의 대답은 태연했지만 왜 베란다까지 나가서 통화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의심이 커졌지만 직접 추궁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지연과 함께 늦은 업무를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연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점장님, 요즘 집에 일찍 안 들어가시네요? 업무가 많아서요. 정말 업무 때문일까요? 아니면 집에 가기 싫어서일까요? 지연의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그런 면도 있어요. 역시 그렇구나. 저도 그런 기분 알아요. 집이 편안한 곳이 아니라 그냥 잠자는 곳일 뿐인 그런 느낌 말이에요. 지연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정확히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이었거든요.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니까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니 서영이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는 새로 산 향수병이 놓여 있더라고요.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예전에는 없던 거였어요. 저는 그 향수 냄새를 맡아봤는데 뭔가 낯설면서도 자극적인 향이었습니다. 서영이 이런 향수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 궁금했어요. 혹시 현우가 선물해 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쪽에서는 서영이 현우와 가까워지는 것 같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연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연과 있을 때가 편했어요. 서영과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연과는 자연스럽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이런 제 마음이 과연 옳은 건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토요일 오후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점검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보니 서영과 현우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우가 서영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본 적 없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어요. 현우가 뭔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고 서영은 그 말을 들으며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힌 채로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서 따져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답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서영이 들어왔어요. 일찍 오셨네요. 오늘 일 빨리 끝났어요. 서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까 봤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너는 뭐 했어? 현우 씨랑 카페에서 얘기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서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손을 잡고 있던 모습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도 봤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왠지 제가 아내를 감시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월요일 출근해서 지연을 만났을 때 저는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연이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점장님, 주말에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지연 씨는 정말 눈치가 빠르네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표정에 다 나타나잖아요. 혹시 부인분 때문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지연은 이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점장님, 힘들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저는 점장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연의 말에서 단순한 동료의 이상의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지연의 관심이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아내가 다른 남자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지연은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서영이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또 나가? 현우 씨가 좋은 레스토랑 알려준다고 해서요.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매일 만나는 것 같은데. 제 말에 서영이 약간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매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 만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 그럼 당신은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요? 서영이 역공을 가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지연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꼭 필요한 업무만은 아니었고요. 서영이 나간 후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점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급한 업무 건이 있어서요. 저는 주말인데 무슨 급한 일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서영도 없는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나갔어요. 지연이 지정한 곳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정말 업무 때문에 부른 거예요? 카페에서 만난 지연에게 물어봤더니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반은 업무, 반은 점장님이 혼자 계실 것 같아서요. 부인분이 자주 외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연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제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지연 씨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잘 아시네요. 점장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그 질문에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장님, 저도 이혼하기 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도 마음이 공허하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지연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위험한 선을 넘나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솔직한 대화가 오랜만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연 씨, 점장님, 제가 너무 대담한가요? 하지만 저는 솔직한 게 좋아요. 점장님 같은 분이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얘기를 나눴어요. 업무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고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지연은 정말 좋은 리스너였어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니 서영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간을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녁 먹는다던 게 이렇게 늦을 일인가 싶었어요. 12시가 다 되어서야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늦었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현우 씨랑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영이 저와 있을 때는 시간이 안 간다고 한 적이 없는데 현우와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뭔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했는데? 여러 가지요. 현우 씨가 저를 정말 잘 이해해 주세요.
제가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알아주시고 서영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저 역시 지연과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영을 추궁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서영과 저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잤어요. 각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결혼 생활에서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상황이 급격하게 변한 건 그 다음 주였어요. 현우가 서영에게 더욱 노골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영이 집에서 현우와 통화할 때 들리는 대화 내용이 점점 달라졌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서영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현우가 서영에게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분명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부추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서영이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현우 씨가 저한테 제안을 하나 했어요. 무슨 제안? 자기 회사에서 일해보라고 해요. 마케팅 쪽 일이라는데 제 경력에도 맞고 급여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현우의 의도가 뻔히 보였거든요. 서영을 자기 회사로 불러들여서 더 가까이 두려는 거였죠. 갑자기 무슨 일자리 제안이야? 현우가 너를 그렇게 잘 아나? 몇 번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다시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서영의 말투에서 이미 마음이 기운 게 느껴졌어요. 현우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는 뜻이었죠. 그 같은 시기에 지연도 저에게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점장님,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매니저를 찾고 있어요. 점장님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때요? 갑자기요? 저희가 함께 일한 걸 본사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특히 점장님의 리더십과 추진력을 인정받았죠. 지연의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더 높은 연봉에 더 좋은 직책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본사로 가면 지연 씨와 더 자주 함께 일하게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저희는 정말 좋은 팀이니까요. 지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에서 저는 단순한 업무 파트너십 이상의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영과 제가 동시에 중요한 제안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서로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현우 씨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 제가 물어보니 서영이 잠깐 망설이더라고요. 글쎄요. 좋은 기회인 것 같긴 한데. 현우 때문에 받은 제안 아니야? 무슨 말씀이에요? 제 능력을 보고 제안한 거죠. 서영이 약간 방어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서영도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본사로 가면 그 지연이라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거네요. 업무상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업무상이요? 서영의 목소리에 비꼬는 톤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연과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어요. 늦은 저녁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지연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점장님,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점장님이 좋아요. 지연 씨, 점장님 같은 남자가 왜 그렇게 힘들어해야 해요? 저라면 점장님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지연이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오랫동안 서영에게서 받지 못했던 관심과 애정을 지연이 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해야 하나요? 점장님, 지금 행복하세요? 지연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게 너무 분명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연과 함께 호텔로 갔어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를 가진 거였죠. 죄책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지연은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줬거든요. 그 같은 시간 서영도 현우와 함께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부부는 각자 다른 사람과 금기를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과의 관계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회사에서 큰 문제가 터졌어요. 누군가가 저와 지연의 관계를 본사에 제보한 거였습니다.
점장 윤석진과 MD 지연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인사팀에서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회사 내에서 이런 일이 알려지면 제 커리어는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서영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말하기도 전에 서영이 먼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 현우 씨와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뭐라고?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요. 현우 씨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서영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제가 지연과 했던 일을 생각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영아, 현우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적어도 당신보다는 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줘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서영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표현을 제대로 못했던 걸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도 요즘 다른 여자 있잖아요. 서영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뭔 소리야? 지연이라는 여자요. 당신이 그 여자 때문에 매일 늦게 들어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서영도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배신하면서도 서로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현우가 갑자기 제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석진아, 미안하다. 하지만 서영이랑 나는 진짜야. 무슨 소리야, 현우야? 서영이가 나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 너랑 지연 사이의 일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 현우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우가 처음부터 서영을 노리고 접근했고 저와 지연의 관계를 이용해서 서영을 정당화시킨 거였죠. 너 정말 비겁한 놈이다. 비겁하다고? 석진아, 너도 똑같이 했잖아. 우리 서로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정리하자. 현우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지연과 한 일을 생각하면 현우를 비난할 자격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지연이 저에게 마지막 만남을 제안했어요. 점장님, 저희 이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회사에서 압박이 심해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점장님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바랐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지연도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그냥 지연에게도 일시적인 재미였던 거죠. 결국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도 지연도 그리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모두 잃었어요. 서영은 현우와 함께 떠났고 지연은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마지막 날 서영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건 아닐까요? 서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익숙해서 함께 있었던 거죠. 서영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사랑보다는 습관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현우와는 진짜 사랑이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은 받아요. 서영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저 역시 지연과 있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었거든요. 이제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38살에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후회되는 건 많지만 돌이킬 수는 없죠.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서영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렸다면, 현우가 나타났을 때 더 경계했다면, 지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게 필연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부부는 이미 서로에게 지쳐 있었고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솔직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면 거짓된 평화보다는 솔직한 갈등이 낫다는 거예요. 서영이 현우와 행복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보다는 서영을 더 잘 이해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언젠가는 진정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그때는 이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인생이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저희 부부가 겪은 일도 그런 거였어요.
누구 하나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복잡하고 씁쓸한 이야기였습니다.